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에 효과가 검증된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새 250명 늘었고 확진자는 17,000명을 넘겼습니다. 유럽 각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WHO는 유럽이 코로나 진원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올림픽 성화가 하루 만에 그리스 국내 공송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몰려든 관중 때문입니다. 성화는 19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인수돼 일본 국내 일정에 들어갑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음식을 만들던 60대 조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리원이 있는 건물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정부가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개학 연기 국민청원은 9만 명이 동의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는 석 달 전보다 5억 원 낮춰 거래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연일 안심해도 된다. 메시지를 내놓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유럽에 빗장을 걸더니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500억 달러, 우리 돈 61조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통 크게 돈을 푼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는 급반등하면서 어제 폭락분을 반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딸 이방카 보좌관이 자가 격리됐다고 알려지자 나도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국민 연설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very important and a large amount of money for states and territories and localities in our shared fight against this disease.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0억 달러, 우리 돈 61조 원을 주정부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집행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는 물론 병원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200명을 넘어섰고 4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자 루이지애나주가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등 대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Fairly soon, we're working on that. We're working out a schedule. 유엔도 미국 뉴욕 본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소식에 어제 폭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9% 넘게 오르면서 전날 기록했던 1987년 이후 최대 폭락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조치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nd any supply chain issues, the task force is focused on and will be dealing with. Don't see that as a major problem at the moment. 국제 유가도 최근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Based on the price of oil, I've also instructed the Secretary of Energy to purchase, at a very good price, large quantities of crude oil for storage in the U.S. 미국이 적극적인 원유 매입 의지를 밝히면서 오름세로 마감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차량에 앉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차량 이동식 선별 진료소죠. 이른바 드라이브스루가 세계에서 통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를 잡겠다며 이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영국과 독일도 도입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식 혁신 사례가 세계 방역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운전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 뒤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중된 미국 뉴욕주 뉴로셀 지역에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처음 설치된 겁니다. This facility can do about 200 cars per day. It's also smarter and safer because you're not exposing people to a person who may be positive.
이틀 전 열린 미국 코로나19 대응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검진 체계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뒤의 일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너무 느려 한국에서 검사받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They started conducting drive-through testing, but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can't even get tested by their own doctors. We're supposed to be leading the world. Instead, we are trailing far behind.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은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이 모범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South Korea, they did have a large number of tests available over the last several weeks. So we want to also announce this new approach to testing. They would move down this and be told where the drive-through options. 앞서 영국과 독일도 우리나라를 본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상황.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낮추고 검사 속도는 높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세계의 방역 롤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수출되고 있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여전히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인 상권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교민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한인 사회 피해 상황을 김정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봉쇄된 뉴로셸 지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한인타운. 손님으로 북적이던 카페는 한산하고 한식당에는 정막감마저 감돕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뉴저지주 한인타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직격탄을 이곳에서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점 주인은 상품 진열 자체를 포기했다고 토로합니다. 미국 시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꺼리는 데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오해와 왜곡으로 한인 상권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인종차별 범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명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하셨다. 어느 분이 물을 이렇게 퍼부었다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서는 verbal abuse죠. 실제 20대 한국 유학생이 최근 뉴욕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쿠오모 주지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She just pushed my shoulder. She just punched my chin. So I was really shocked.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어제 하루만 25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태 초기 중국에 대해서는 미적대던 세계보건기구는 이번만큼은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 상황을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해질 무렵 발코니로 나온 주민들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탈리아 국가나 민요를 부르면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면서 시내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Rome really is something of a ghost town. It is the most eerie feeling you could imagine. Have a look. 이탈리아 정부는 모든 상점에 휴업령도 내렸지만 하루 사이 250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 17,000명을 넘었습니다. % dei deceduti da inizio dell'emergenza più di 68 anni e il 67%. 확진자가 4,200명이 넘은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군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sea, la situación ya está peor, pero aquí me parece que vamos a alcanzarla. 확진자가 3,600명까지 늘어난 프랑스는 무기한 휴교령에 이어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with more reported cases and death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apart from China. 이런 가운데 영국이 5월 초 예정된 지방선거를 1년 연기하는 등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여기서 국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완치 환자 수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았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만 26명이 감염되는 등 경로가 분명치 않은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정리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8,08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5일 만에 8,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10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데 20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감염자분의 전모를 아직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발적 집단 감염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 집단 감염된 일부가 또 다른 집단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심도림동 콜센터 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다닌 부천 하나요양병원 간호조무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은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2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해수부 공무원만 2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사망자와 위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거주하다 부산으로 이송된 88살 여성이 치료를 받다 숨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위중 환자도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은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행사 취소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건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아기를 꼬가는 남성과 여성이 건물에서 급히 나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아기와 여성을 태운 차량은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강남 퀸즈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가 공개한 60대 확진 여성은 산후조리원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입니다. 저분은 저희들 식사하고 산모님들 보호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고 주방에 조리사분이셨어요. 조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까지 조리원에 머물던 산모와 신생아는 각각 7명. 보호자들도 산후조리원을 오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확진자는 10일까지 근무했고 당시 증상은 없었습니다. 관할구청은 산모와 신생아, 직원 등 조리원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검사했습니다. 저희들. 보호자랑 아가들이랑 신생아까지 다 검사하고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2개 층을 포함해 건물 전체에서 방역이 진행됐고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검사를 받은 직원과 산모 등은 건물을 빠져나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됩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저녁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동선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또 앞서 걱정했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생 벤처 업체 직원 20명 가운데서 6명이 감염된 겁니다. 이 중에 첫 확진자는 최근에 스페인과 체코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입주한 건물은 서울 관악구 번화가에 있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2호선 지하철역 바로 옆 8층짜리 건물입니다.
1, 2층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상가들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번화가 중심에 있는 이 건물에 입주한 신생벤처기업 직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20명 가운데 6명이 감염된 겁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첫 확진자인 28살 남자 직원이 최근 스페인과 체코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지난 4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였지만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3일 헬스클럽과 동전 노래방을 다녀왔고 5일에는 회사에서 동료 6명과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다음 날엔 동료 4명과 노래방을 방문한 뒤 술집을 들렀습니다. 8일과 9일에도 시내 음식점을 찾았으며 11일에 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 확진된 겁니다. 직장 동료 20명 외에도 16명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생벤처기업 입주 건물이 사람들이 몰리는 시내 중심에 있었다는 점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프랑스에는 아버지로부터 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에 들어와 만난 여성의 한국인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 연남동에서 생활했던 20대 프랑스인 여성 A씨.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A씨는 입국 다음날 마포구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증상이 없어 검체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감기 증상을 보인 A씨는 친구인 한국인 남성 B씨와 서교동 내과를 방문했고 함께 버스를 타고 연남동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했습니다. A씨는 프랑스에 있는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선별진료소를 이틀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오후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B씨 역시 오늘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과 선별진료소 등으로 갈 때 택시와 버스를 이용했는데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프랑스 현지에서 아버지를 통해 무증상 감염된 A씨가 입국 후 친구 B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명 모두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도가 다 완료했기 때문에 하루만 수도가 더 죽거든요. 지난 9일 입국한 폴란드 남성 역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저도 주중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주말인 오늘 잠깐 약국에 나가봤지만 물량도 늦게 들어오고 또 추운 날씨에 줄 서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첫 주말이었던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어떤 점을 미리 확인하고 가야 했을지 김재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행로만이 아니라 건널목까지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첫 주말. 주중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약국 앞에 몰렸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중에 못 샀어요. 미워하고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주중에 이미 마스크를 산 시민도 긴 줄이 보이자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것도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 약국에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은 400여 장. 한 사람당 2장씩 200명이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은 초조합니다. 앞으로 24분 가능하세요? 24분. 혹시 한번 기다려보세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여긴 다 안 되겠어요. 결국 마스크 재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마스크 없어요? 끝났어요? 선생님 마스크 끝났지? 주중에 이어 주말에도 허탕을 친 시민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갔는데 저기서 잘리고 지금 세 군데에서 못 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인터넷으로 웃돈을 차라리 주고 사는 게 낫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공적 마스크 판매가 진행됐습니다. 판매가 시작되는 오후 2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수량은 모두 1,036만 7천 장. 주말에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 최대 관심사는 아이들 개학입니다. 또 한 번 연기될까? 또 언제까지일까? 코로나19 확진자 중 학생, 교사가 260명이나 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조만간 또 한 번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개원을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세가 들어서는 같긴 한데 걱정은 되죠, 애들이라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보낸다 하는 자체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학생과 교직원들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178명의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직원 확진자도 83명이나 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합하면 26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최근 학생들이 드나드는 PC방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4월로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만 명 넘게 동의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학 연기 요구가 거세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미루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한 주 더 연기할지 아니면 아예 4월로 미룰 건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둔 학생들 입장에선 불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3월 2일 개학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미뤄져서 더 약간 늘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더 연장되면 더 늘어질 것 같아서.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 나란 일과 연관된 사람의 언행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죠. 박영선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잘못된 확진자 동선을 섣불리 맘카페에 올렸다가 애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보좌관은 어제 오후 피해받은 분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동선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의원실 부좌관이 관할구청의 공개 내용과 다른 확진자 이동선을 밝혀 피해를 입은 서울 구로구 상인들. 확인사 없이 글을 올리면 아무래도 그 피해는 상가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손님이 없었어요. 어제 오후 4시쯤 보좌관은 구로일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과 다른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엔 구로구청 관계자, 주민과 상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오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은 보좌관이 사비를 들여서 보상하겠다며 지금은 돈이 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맘카페에 올린 정보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보망이 있어서 그쪽 통해서 들은 거고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표현을 좀 강하시더라고요. 보좌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맘카페에 올린 글 가운데 확진자 이동 동선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며 상인과 주민들을 계속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구청도 간담회 직후 SNS를 통해 14번 확진자의 동선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지붕을 뚫을 것만 같던 서울 강남, 특히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걸 바닥이라고 보고 매수세가 붙기에는 성급합니다. 경제 위기감에 금, 또 채권 같은 안전자산 가격마저 떨어졌습니다. 먼저 안건우 기자가 반포와 잠실 일대 부동산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2년 전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지난해 말 30억 원을 훌쩍 넘었던 곳이 최근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피하려는 집주인이 코로나19 유탄까지 맞아 5억 원 낮춰 집을 판 겁니다. 6월까지 팔아야 돼. 세금값 내려주면 되니까. 시세보다 높게 내놨다가 요새는 시세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내놓는 편이죠.
입주 12년 차인 잠실 아파트도 우상향하던 집값이 꺾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달 초에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만에 5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있던 급매물도 코로나19 여파로 사라진 게 원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의 매매는 완전히 다 수도라고 봐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간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집값 급락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거래량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주요 지역의 가격이 하락하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대세 하락을 논하기에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대규모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정책이 집값 하락의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 가격은 뛰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금, 또 채권 값마저 빠졌죠. 현금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걱정인데 그래서인지 홍남기 부총리는 주말인데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귀금속 업체가 몰려있는 서울 종로 5가의 거리. 금 최고가 매입이라는 편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금 거래 업체에는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코로나19 공포로 세계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오히려 금을 파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금 매수가 늘어 금값이 오른다는 그간의 상식이 빗나간 겁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4% 넘게 내렸고 국내 금값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팔러 오세요. 보통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한 50분 이상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금을 팔러 왔다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자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 2월 2달간 금 매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배나 늘었습니다. 실물 경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매물로 내놓는 쪽의 건수가 더 늘어났고요. 금융과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말인 오늘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당 일각의 해임 건의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 타워라며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오늘이 신천지 기념일이었지만 별도 행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구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신도들이 격리 해제되면서 어디선가 모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대구 시민들의 신경은 하루 종일 곤두서 있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특별관리구역인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대구교회는 폐쇄된 상태지만 36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주변에서 신도들이 모임을 갖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측은 올해 기념행사를 열지 않고 내일도 온라인 예배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대구 신천지 신도들만 5,600여 명.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 주민들은 이들이 어디선가 모이는 건 아닌지 하루 종일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디서 몰래 또 하고 있겠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주말에 옆에 가게 식당 저기 전부 다 신천지 사람 계속 문 안 열고 있었거든. 옷 장례가. 이만희 총회장은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연이어 보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리라 믿는다며 각자 싸우는 마음으로 임하고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또 어제는 배도자, 즉 배신자가 되지 맙시다라는 특별 편지도 신도들에게 띄웠습니다. 신천지 측은 모욕,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종교 논쟁을 떠나 감염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의 건강 상태와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를 1톤이 넘게 확보했지만 이 압수한 컴퓨터 49대 중에 딱 한 대만 빼고 보안조차 못 풀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상자를 든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1톤 트럭이 상자들로 금세 채워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구시가 11시간 동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행정조사를 벌여 압수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가입 때 쓰는 교적부 44건과 이름이 적힌 헌금봉투, 회계장부와 컴퓨터입니다. 압수한 컴퓨터만 49대.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대만 빼고 사흘째 어떤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데 이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 보안을 외주 용역업체 올린 것 같아요. 신천지 폐쇄해버리고 이렇게 좀 하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 기간 동안 공교롭게 보안업체와 계약이 만료돼 신천지 측에서 계약 연장을 해줘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보안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언제 연장될지 정확한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확보한 헌금봉투와 교적부에 적힌 이름을 제출받은 신도 명단과 일일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신도와 관련 시설이 없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42곳에 관련 시설이 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 자체조사 결과 9곳이 더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차에 앉은 채로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뿐 아니라 수산시장에 도입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활기 넘쳤던 포항 호미곶에 김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포항 호미곶. 주말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은 한산합니다. 보다시피 자리가 다 비어있잖아요. 울상이에요. 이래갖고 이어지려나 모르겠어요. 코로나19 확산에 상당수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면서 항구엔 수십 척의 배가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든 견뎌내기는 해야 하는데 경영이 어려움이 많죠. 자꾸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차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생선회 판매점입니다. 하나만 2만 원. 야채도 있고 초장도. 코로나19로 면대면 접촉을 꺼리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차 안에서 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간이 상점입니다. 생선회를 사고 파는 상점에도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가 생겼습니다. 소비자와 상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가도 사람들하고 접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하니까 편하죠. 이번 주와 다음 주말 드라이브 스루를 시범 운영하는데 포항 바다에서 양식한 도다리 1톤을 파는 게 목표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고기를 키워도 가져가는 데가 없으니까. 코로나19 확산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인들의 아이디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분명 확진자가 없다면서 무슨 이유인지 또 한 번 학교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북한에도 코로나19가 도는 게 분명하다. 이게 미 국방부의 시각입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특급 방역을 강조하는 북한이 직접 만든 방호복과 소독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량 생산 중이라는 방호복은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멸균율 99.9%인 비누는 마스크 세척에 효과가 좋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들의 방역 능력을 자랑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상세히 보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13일 현재 비루스 감염자 수가 전날보다 110명이 더 늘어나 7,979명에 이르렀으며 6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 내부 상황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국가적인 초특급 방역 조치가 더욱 엄격히 실시된다며 학생들의 방학이 더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미 타가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의 개학을 연기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자 기간을 더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 내 발병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군의 동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미국의 현직 고위 지휘관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파출소 앞에 누군가 마스크 11장과 사탕을 두고 갔습니다. 손글씨로 정성껏 써내려간 사연을 읽어보니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까닭은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 덕분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부산의 한 파출소 앞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노란색 서류 봉투를 놓고 쑥스러운 듯 황급히 뛰어갑니다. 20분쯤 뒤 파출소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한 경찰이 내용물을 살펴보니 보건용 마스크 11장과 알사탕 5알, 손으로 눌러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을 3급 지체장애인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나누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용기를 냈다며 너무 적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평소 한두 장씩 모은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는 종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고마워서 마음이 벅찼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찡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경찰은 감사 인사를 하려고 기부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 여러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기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 경찰관으로서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태영호 흔들기 중단. 네.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강남갑 공천을 문제 삼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좀 의아했던 게 국가망신이라는 좀 공격적인 발언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저희가 취재해보니까 그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와 김종인 전 대표 측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태전공사의 공천을 재고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취지가 좀 와전됐다는 건데요.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가 망신은 정치권 원로의 말을 인용한 것뿐이라면서 공천을 번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네. 그렇다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봉합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석연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SNS에 공천 과정의 논란은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네. 부산과 경북에서 일부 현역 의원을 살리고 김 전 대표가 바로잡기를 요구한 서울 강남을 최홍 후보에 대한 재심의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주말에 황 대표와 협의를 한 뒤 다음 주쯤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논란의 청년들, 각 당이 다 청년들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 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각 당이 청년 공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검증에 구멍이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 병에 한 청년을 공천을 했는데 친정부 성향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은 강남병에 34세 정치 신인 김미균, CG온 대표를 공천했었는데요. 김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했던 사실과 과거 문 대통령에게 받은 추석 선물을 자랑한 SNS 글 등이 논란이 되자 결국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자, 김미균 대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자신이 문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NS 때문에 하룻밤 사이 제가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업인으로서 정치와 교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누군가를 강하게 지지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네, 하지만요, 기자회견 30분 뒤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SNS 남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보겠습니다. 비례 1번이면 상당히 상징적인데 네. 20대 청년을 여성을 공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 전력이 또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바로 류호정 씨인데요. 네. 게임 회사에서 사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배를 돕고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권고사직을 당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6년 전 이화여대 e스포츠 동아리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 아이디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게임 등급을 대신 올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게 롤이 뭔가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롤에서는 게임 등급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전교 꼴등이 1등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해서 100점을 받은 셈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공천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류호정 씨는 해명을 했죠. 네, 하지만 후보 자진 사퇴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류 씨는 지난 12일 SNS에 6년 전의 일이지만 몇 번이고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면서도 대리게임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구색 맞추기로 급하게 청년을 영입하다 보니 이런 충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 생각이 있으면은 게임을 할 때도 SNS를 할 때도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원종건 씨를 영입을 했다가 사퇴했던 네, 미투 논란이 있죠.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 전해상을 중심으로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과 영남,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돼 있어서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과 비도 조금 지나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적겠고요. 다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2도, 대구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춥다가 화요일부터는 차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차량 이동 시 검사가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코로나19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 같은 외신들도 이탈리아와 비교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주목하고 나섰는데요. 국내에선 여러 혼란도 부작용도 나타나지만 세계가 보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만큼은 좋은 모델인 모양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만들어낸 진단키트는 정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서 빠른 시간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또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 실시간 공개하는 IT 기술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도움을 주고 있죠.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절전지훈,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듯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섣불리 전염병이 종식되고 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절전지훈의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끝까지 극복해 나가야 할 겁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